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 올해 마지막 FOMC는 현지 시간으로 13일에서 14일 열릴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현재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79.4%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 20.6%는 75bp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50bp가 우세한 만큼 일단은 50bp를 우리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내년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페드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수준을 5에서 5.25%까지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 많이 봐온 숫자죠. 그렇다라는 건, 야, 이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5.25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대한 이 주요 경제 지표도 곧 있으면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9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으로 이 경계 심리는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한 23만 건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고 최소 2주 이상의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2월 초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열기가 다소 식어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좋은 수치는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46달러로 마이너스 0.7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는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나쁘지 않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이 유가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휘발유나 경유 역시도 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이 미국의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빅스텝이 유력을 하고 금리의 고점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물가 잡히는 게 속도를 내주게 된다면은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 이러한 식으로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고금리를 좀 길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구원투수로 연준이 안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내놨죠. 자, 그러면 23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잡히기 전까지는 5% 이상의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택이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이 덩어리가 큰 물건들의 판매는 이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현금으로 일시불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파이낸스를 일으킬 텐데, 금리가 높으면은 이 파이낸스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전 업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구재 전체가 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조금 이 앓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예상했던 거랑은 다르게 중국 쪽의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 중반부터 중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이 아무래도 봉쇄가 풀리다 보면은 중국 쪽에서도 소비가 굉장히 커질 텐데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외화가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들어오는 국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지준율이 인하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다 국민들의 지갑에 그대로 있습니다. 못 썼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가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매출을 많이 올리는 국가들, 많이 올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들 다 힘들 때 우리는 특수를 노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소비가 몇몇 기업에는 아주 좋은 그런 일이 보여줄 수도 있고 이게 잘못하면은 또다시 일부 제품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갖고 인플레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간에 좀 장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국 입장에선 이 뉴스가 상당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공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도 중국 내 제품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뉴스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앓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만큼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꾸준한 매출이 삼성전자에 이 추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삼성보다는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갖고 살아남기 위한 이 발버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세계 최고속 서버용 D램을 개발해서 일단은 꾸준한 매출이 있는 이 기업 시장을 노리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서버 쪽의 투자가 꾸준한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하이닉스의 매출은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줄 것이다. 혹은 지금 수준을 어느 정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려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할 텐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 그대로 이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지만 하이닉스는 올스톱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했던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대로 재고 자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수익을 보려고 하니까 특허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배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걸리는 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아무리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건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등 기업도 힘든데 아무래도 힘든 얘기가 막 고금리나 별별 얘기가 다 들려오다 보니까 그냥 생존을 걱정하는 산업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뭐 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석유화학, 뭐 디스플레이 등등 얘기가 많은데 이걸 보면서 이 정도 안 좋았으면은 반등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안 좋은 거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언제 봐야 되냐?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금리가 다시금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보면 됩니다. 아마 한 내년 중순부터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내년 중순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우디 쪽에서 들어오는 이 자금의 수혜를 받는 이러한 쪽 이걸 기대했는데 중국이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이 사우디 쪽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겹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네, 영업이익률 쪽에서 많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경쟁을 했을 때 가격, 단가로 이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술력, 뭐 예전이야 중국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오기도 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의 공세에 뭐 난감해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치킨 게임이 끝나는 그 모습이 보여졌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때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 자, 배터리. 뭐 쉽죠?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급 부족하면은 만드는 족족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매출 늘어나겠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역시도 충전기는 물론이거니와 관련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쏘카 같이 자동차는 안 사지만 자동차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빌리는 이러한 쪽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클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시장이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가 제품을 통해서 이런 시장에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펜싱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없죠. 예, 계속해서 돈 들어오니까 이런 쪽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경제가 안 좋으면 오히려 화장이 진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피부 미용의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유명한 펀드들도 눈여겨보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쪽들도 수급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결국에는 기술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매출이 안 나오는데 미래의 가치만 보고서 돈을 끌어오는 기업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들, 지금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상장에 있는 기업들 말고도 이 비상장에 있는 기업들, 현금 있는 기업들로 하나로 뭉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줄이 말랐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만약에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솔직히 이럴 때 메가급의 파이프라인 몇 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금리가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 엄청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 바이오가 날뛰기가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게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바이오가 날뛰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때 하나의 대형화가 딱 되면은 야 이거는 진짜 막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처럼 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이런 거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뭉쳐지는 이러한 기업들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가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생각으로 이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를 한번 쭉 봤는데 일단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시면서 제가 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야, 이거 좋네.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좋겠죠. 자, 해서 제가 보는 것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은 텔레그램 링크를 들어오시면 다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지지라인 61선 위에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이나마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더라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평가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걱정할 필요가 그냥 안 보여준다. 편안하게 보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은 뭐가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나온 뉴스를 보면은 뭐 안 좋았던 적이 최근에 있나 싶긴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안이 한빛 원전 4호기 5년 만에 재가동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도 이 매출이 올라갈 성장성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냥 나오는 내용 계속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숫자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 시중의 뉴스가 이 두산에게 계속 호재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솔직히 원래 이 정도의 뉴스가 그냥 없다가 생겼다면은 두산 아마 엄청나게 펌핑이 나왔을 텐데, 이게 안 나오다가 한 게 아니라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좋은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국내의 원전을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해외 수출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출 본부를 신설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에 총력을 가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원전을 어떻게든 받아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에게 이 부분은 네가 해, 이 부분은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업 부분을 나눠줄 텐데, 두산은 여기에 어떠한 부분이 끼더라도 핵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끼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부가 또 돈을 벌어와 주는데, 두산 입장에선 이런 부분들도 너무 땡큐다. 직접 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니더라도 알아서 돈 벌어들 기회를 지금 가지고 와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정책적인 수혜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뉴스에 이어서 이 뉴스도 원래 안 나오다가 나오면은 그냥 몇십 프로 올라갈 정도의 뉴스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정도에는 무감각해지셔가지고 이게 호재인가?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호재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연결되다 보면은 이런 뉴스가 결국에 두산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요 힘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공매도가 증가한데 반대로 가격적인 하락도 뭐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매수세랑 지금 매도세가 어느 정도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수급을 딱 보면은 기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기관 딱 보세요. 누가 매수 많이 했죠? 보험도 보험인데 투신도 많이 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일단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자리가 요 위치다. 요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 사모펀드도 발을 담갔고, 요거는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이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날에도 결국에 개미만 털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 외국인 기관이 사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 위치에서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결국에 이러한 수급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간의 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으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요거 이제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수급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볼 텐데 지지라인 어디 있는지 요거부터 보자면, 역시나 딴 거 볼 필요 있습니까? 일봉상의 61선, 전 이게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봉이나 아니면 이 월봉을 한번 보시잖아요. 그럼 현재 위치에 이렇게 지지라인이 겹쳐 있는 게 몇 개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무래도 일봉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라인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최근에 이 일봉을 봤을 때 저점을 약간씩 이탈을 시키면서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죠? 여기에서 개미들이 훨씬 더 많이 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 여기에서 이탈하면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겠지, 이런 심리를 갖는 사람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중요한 이평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실제로 수급을 봤을 때 개미들만 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 이거
지금 같은 횡보의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요 위치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겠다. 요거 일단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제 어디를 뚫어줘야 되냐,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21선 올라가는 게 제일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120까지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 좀 기대를 해보기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근데 일단 11선이랑 21선이랑 이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11선을 뚫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1선을 뚫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뒤로 이렇게 밀어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요 라인이 요만큼 벌어진 만큼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걸 보면서 준비를 해놓으면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하면서 좀 이제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사업적인 부분은 두산 그냥 너무 좋은 편이다. 자, 그런데 수급 역시도 딱 봤더니 개미들만 털리고 지금 많은 기관들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야, 이거는 너무나도 훌륭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만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을 놓고 봤을 때 61선 요거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방금 말씀드린 11선 보자. 제일 먼저. 지금 머리 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잘하면 이 11선을 돌파를 했을 때 여기에서 변동의 시작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탄력으로 21선도 뚫고 121선도 뚫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요 시작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1선 최우선적으로 61선 지지와 함께 보도록 하자. 자, 그랬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차 목표는 121선이고 그 다음은 481 여기 노란색 선 가격으로 한 18,000원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뚫었을 때 이제 2만원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른 부분 요거 하나 찾았다 라는 부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리를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한번 쭉 봤는데 일단 아무래도 조용조용하고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재미없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급 보면은 이게 되게 스펙타클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재미없게 말고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요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업로드를 진행을 해놓고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참고해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공부할 수 있게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공부가 될 수 있겠구나. 요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멤버십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